라면 다 먹고 다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기아스의 그 제2명제, 두 번째 명제의 증명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제2명제가 있어도 알 수 없다 이거죠. 이거를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책에는 어떻게 증명되어 있냐면은, 생각되는 것은 있지 않다. 만약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스킬라도 키마이라도, 그리고 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도 생각이 되니까 말이다. 생각되는 것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있는 것은 생각되지 않는다. 대우관계에 의해서 맞죠. 따라서 있어도 알 수 없다. 생각이 안 되니까, 생각 안 되는 거는 지각할 수도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킬라하고 키마이라가 이게 괴물이죠. 스킬라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괴물이죠.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항해할 때 그 바다의 그 해협에서 그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잡아먹은 괴물이죠. 이게 머리가 6개, 그리고 키가 4m나 되고 목은 뱀처럼 길고, 머리마다 상어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 3줄로 나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부하들 몇 명을 희생시키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키마이라는 키메라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 머리는 사자고 몸은 염소고 다리는 용과 비슷한 그런 괴물인데, 입에서 불을 뿜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괴물들을, 이상한 괴물들을 상상한다고 해서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대우는 이제 있는 것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어도 알 수 없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상상한다고 해서 있지 않은 건 아니죠. 있는 것도 있죠. 괴물 같은, 상상 속에 괴물은 없지만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미래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과학 같은 데서는. 과거에는 뭐 비행기나 이런 거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에는 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증명이 아니에요. 여기다 모두를 껴넣어야죠. 생각되는 것은 있지 않다가 아니라 생각된다고 해서 모두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결론도 있다고 해서 모두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모두자를 넣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모두자가 빠지면 이게 논리적으로 오류죠, 오류.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틀려도 이 생각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 이게 파르메니데스 존재론에 대한 반대죠. 파르메니데스는 사유가 존재라 그랬으니까 생각하는 건 무조건 되고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생각할 수 있으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사유가 존재하고 같은 게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니까 이걸 이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도 반대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있어도 알 수 없다는 거는 있어도 지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 척도설은 각자가 지각하는 대로 있거나 없거나 하니까 이게 지각이 가능한 거죠. 지각은 가능한 건데 생각도 가능한 거고. 근데 아예 고르기아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각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인간 척도설도 부정하는 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제 3의 경우에 알 수 있어도 남들한테 말할 수 없다. 이거를 MXG에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누가 본 것들을 어떻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 바닥이 보이게 해놨네요. 지금 밀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누가 본 것들을 어떻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로는 색도 소리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지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한 것을 말로 딴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지각하는 거는 뭐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색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지각하는 건데,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말하고 색, 소리 이런 건 틀린 거니까 어떻게 색이나 소리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설사 똑같은 거로, 그러니까 색과 소리로 똑같은 걸로 표현한다고 해도, 이게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지각 조건 자체가 때가 틀려지고, 우선 시간이 틀려지고, 아주 미묘한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지각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 증명은 논리적으로 맞죠. 예. 그리고 MXG에서도 똑같이 증명을 해요. 이게 MXG고, 섹수스 엠피리쿠스 책에도 똑같이 증명을 해요. 똑같은 식으로. 거기서는 이제 말은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거의 똑같은 말이죠. 말 가지고 이제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죠. 각각되는 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물이나 지각과 언어 간의 근본적인 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심부름을 하다가 야단을 많이 맞아요. 심부름만 했다면 야단 맞는 거야. 이제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뚱한 거 가져왔다고 물러오라 그러고, 나 또 물러오기 싫어가지고 울고 하고. 어릴 때 어머니한테 야단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엄니 말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심부름을 잘못한 줄 알았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 어머니가 말하는 거하고 생각이 틀려요, 이게. 생각은 딴 걸 하는데 시키는 말은 이제 또 그거 틀린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보러 이제 호박을 사오라 그래요. 근데 호박이 이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애호박도 있고 돼지 호박도 있고 늙은 호박도 있고, 호박 가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채 가게 가가지고 호박을 사왔는데,
돼지호박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애호박을 사오라는데 왜 돼지호박을 사왔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냥 호박이라고 해서 그냥 야채 가게 가서 호박 달라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가져왔는데, 애호박 안 사왔다고. 그 돼지호박은 이게 식당에서나 많이 쓰지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야채 가게 주인이 잘못한 거지. 내가 식당 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이 식당이 아닌데 뻔히 알면서 그걸 돼지호박을 잘못 준 거죠. 난 근데 내가 뭐 돼지호박을 가져오라는 건지 애호박을 가져오라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걸,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게 그런 간단한 사례에서 그 말하고 사물 간에 이게 불일치가 많이 발생해요. 이게 이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이게 그런 데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 파도가 여기서 맨발 걸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신발을 이미 신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고르기아스가 증명한 거를 보면은 이 명제에 3만 맞고 나머지는 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증명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고르기아스가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을 제시한 걸로 그 의미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게 철학의 모든 분야를 그 토대부터 뒤흔드는 이 철학의 빅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때까지 철학자들이 그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게 농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철학적인, 엄청나게 심오한 철학을 이렇게 무시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는 이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궤변론자는 소피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인간 척도서라고 이제 이 고르기아스의 명제를 비교해 보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인간 척도설은 존재도 긍정하고 지각도 긍정하죠. 존재도 있을 수 있고 지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있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 지각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죠, 이게. 근데 고르기아스가 그 인간 척도서라고 또 비슷한 말도 했는데, 뭐뭐임 또는 있음은 뭐뭐로 보임을 만나지 못하면 불분명하고, 뭐뭐로 보임은 뭐뭐임 또는 있음을 만나지 못하면 허약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존재는 지각이 없으면 불확실하고 지각은 존재가 없으면 공허하다. 그러니까 고르기아스가 존재와 지각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인정도 했어요. 인정한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 말이 이제 사실은 인간 척도설보다 더 확장된 말이라고 봐야죠. 인간 척도설은 그러니까 이게 지각에 따라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지각에 의존해 가지고 존재가 결정되는데, 여기 고르기아스의 말에는
그러니까 지각이 존재에 따라서 또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인간 척도설은 존재가 지각에 의존하는 거고, 근데 고르기아스의 이 말은 존재가 지각에도 의존하긴 하지만 그 반대로 지각이 존재에도 의존하는, 그러니까 지각과 존재의 상호 의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척도설보다 더 범위가 큰 거죠, 이게. 응? 이걸 보면은 그 비슷한, 응? 아주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이게. 응? 칸트가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 고르기아스의 이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게. 직관이라는 게 지각으로 보고 개념을 존재로 보면은 딱 똑같은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 소피스트들 철학을 엄청나게 그냥 깨알같이 다 표절하고 있으면서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로 매도하는 게 비양심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고르기아스의 그 이 명제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있어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명제를 3개로 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덧붙이자면 말할 수 있다 해도 강요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자기 주장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강요하는 게 문제죠. 강요하니까 독재가 나타나고 자기 말만 들으라 그러고 남의 말은 무시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갈등의 요소가, 가장 큰 요소죠, 이게. 그래서 고르기아스가 이제 이렇게 언어가, 그러니까 말이 존재와 지각과 괴리된다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책이 그 헬레나 찬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기아스가, 헬레나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트로이 전쟁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되는 거죠. 그 누구야, 파리스,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게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고르기아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레나를 두둔을 하는데, 이 책에서 이 두둔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말에 마법적이고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말이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파리스의 그 말에 헬레나가 넘어간 거지, 헬레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근본적으로 그런 말이 잘못하는 거라고, 말의 근본적인 그 기능 때문에 그런 거지, 헬레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이 헬레나 찬양이라는 아주 짧은 책인데, 한 뭐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저작에서 언어가 마법적이고 주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임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헬레나 찬양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가장 작고 가장 안 보이는 물체로서 가장 신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큰 능력자입니다.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고통을 제거하며 기쁨을 만들어 넣어주고 연민을 키울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썼고, 그리고 말들을 이용하는 신들린 주문들은 쾌락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물리칩니다. 영혼의 의견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문의 힘은 마법으로 영혼을 홀리고 설득해내고 바꿔 놓으니까요. 마법과 주술의 이중적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의 힘이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약들의 구조가 몸들의 본성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약이 몸에서 서로 다른 즙을 뽑아내어 어떤 것들은 병을, 또 어떤 것들은 삶을 종식시키는 것처럼 말도 어떤 것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것들은 즐겁게 하며 어떤 것들은 두렵게 하고 어떤 것들은 듣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해주며 어떤 것들은 모종의 사악한 설득으로 영혼의 주문을 걸고 마법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이 헬레나 찬양이라는 저작에서 말의 주술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하지만, 반면에 또 이게 말이 실제를 재현하고 진리를 인식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퍼드는 고르기아스에 따르면 말은 그 자신 밖에 있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실제를 그것이 그런대로 그 자신 안에서 재생하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말이 실제를 충실하게 재생한다고 주장하는 그 정도만큼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속임수가 이제 히라보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말이 주술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이 아파트 사기가 된다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고르기아스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헬레나 찬양의 시작 부분에서 고르기아스가 말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진리 또는 실제 그 자체를 보여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도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말의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기치고 말로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걸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고르기아스도 말이 진리를 보여주는 게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하고 일치를 해요. 그래서 고르기아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모두 아름다운 말을 믿고 중요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경우에는 아름다운 말은 진실된 말, 정의로운 말, 그래서 사람을 진실되고 정의롭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고르기아스의 경우에는 말이 진실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말이 진실에서 나오느냐 라고 출처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말이 설득의 힘을 갖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줄까를 함께 물어야 한다, 함께 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설득의 힘을 가진 말이 그에겐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가진 말이 아름답다고 보았는데, 고르기아스는 이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을 아름다운 말로 봤다는 게 틀린 거죠. 이 고르기아스 아이러니라는 게 있는데, 고르기아스하고 소크라테스 모두 이제 교육을
중시하긴 했죠. 근데 이제 고르기아스는 명제 3에서 알아도 남한테 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고르기아스는 뭐 소피스트로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1인당 10억씩 받아놓고 알아도 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모순이죠. 이걸 고르기아스 아이러니라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 덕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철학의 산파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철학을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죠. 이것도 이제 소크라테스 아이러니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고 아주 유명해요. 고르기아스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아이러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쓰는 책에 그게 주 내용으로 들어가요. 제가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 안 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제가 쓰는 책을 사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의 철학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철학의 토대 자체를 다 뒤흔드는 철학의 빅뱅 일 정도로 충격적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다 뒤집고 해체하는 거죠. 이게 그런 엄청난 철학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해체 철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해체 철학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미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고르기아스가 해체 철학을 전개한 거예요. 해체 철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간의 논쟁이 이미 2500년 전에 벌써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플라톤하고 고르기아스의 대결로 나타나는 거죠. 플라톤이 이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거고 고르기아스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걸로 봐서 그런 대결 구도가 벌써 2500년 전에 있었던 거고 결코 현대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입장을 보면은 플라톤 경우에는 진리가 있다는 입장이고 고르기아스는 진리가 없다는 입장이죠. 현대 해체 철학하고 똑같죠. 주장이 핵심 주장이 똑같고 현대 모더니즘 대 포스트 모더니즘 간의 대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파르메이데스하고 헤라클레이토스 간의 그 논쟁은 실제로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 철학을 대비하면은 이것도 이제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간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이제 랑케하고 니체 간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다 그래요. 니체가 이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벌써 사실은 2500년 전에 고르기아스가 다 했던 거. 그래서 실제로 니체가 이게 자기 철학의 바탕이 고르기아스라 그래요. 니체가 고르기아스를 엄청 열심히 읽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대표적인 철학들이 이 고르기아스에서 나온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체도 고르기아스를 많이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2500년부터 그 계보를 쭉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헤라클레이토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엠페이도클레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이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 후에 제2 소피스트 시대로 이어지고, 이제 현대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표절하고 있는 거죠. 사실 표절 다 2500년 전에 하던 얘기를 지네들이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피스트들은 괴변론자로 몰아치고, 매도하고 아주 양심불량이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 계보는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그 다음 기독교 교부 철학 해서 이제 모더니즘으로 근대에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해가 이쪽에서 지나? 해가 이쪽에서 지네? 아까도 여기 있었는데 해가 이쪽에서 지는 모양이네. 그럼 여기서 또 지금 시각이, 지금이 2시 1시 40분 정도니까 멋있네 이게. 햇살이 바다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저걸 물비늘이라 그러죠. 물비늘. 저걸 물비늘이라 그런데요.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거린다 그래가지고 물비늘이 멋있어요. 실미도는 지금 밀물 때문에 가는 길이 이제 물에 잠겨버렸네. 실미도도 꽤 큰데, 전에 한번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밀물 상태에서는 못 돌겠네. 썰물이 돼야 한 바퀴 돌겠어요. 여기까지 아까 출발했던 데 오니까 끝나네요. 오늘 날씨도 포근하고 바람도 없고 해서 오늘 겨울이지만 완전히 차박하고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사람들이 많이 캠핑하러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 또 취사가 가능하니까 고기 구워 먹고